어려서부터 이걸 가리는 거 어떻게 하면 엉덩이를 가릴까, 꼭지를 가릴까. 네. 지금도 그래요. 저 강의할 때 오히려 저는 PPT를 안 쓰고 이제 판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엉덩이를 가리는 그런 옷을 많이 입어요. 뒤돌아서 이렇게 뭘 쓸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게 네. 보여지는 게 싫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열등감의 하나일 수도 있고 제 자기 보호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네네. 이제 가린다라는 거. 뭔가 들키고 싶지 않다. 이런 거하고 오늘의 주제가 좀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가 그 발달 연구가 중에 캉 리라는 남자분이 계세요. 네. 네. 이 사람이 뭐를 연구했냐면 아이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평생 연구한 거예요. 재밌다. 되게 재밌어요. 네. 네, 저도 테드를 통해서 보게 됐고 이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계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우리들이 흔히 잘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어릴수록 거짓말을 하면 부모들이 그걸 잘 알 거라고 한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세요?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다 틀려요. 아니 막 속이 보이잖아요. 애들 그렇지 거짓말하는 않아요. 게. 전혀 그래요? 다 틀려요. 아이들한테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이제 방에 아이들을 놓고 물론 카메라를 설치했죠. 네. 그리고 퀴즈를 내고 이 안에 카드 2장이 있어요. 그 카드는 절대 보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데 보통 이제 한 4세 이상 7세 미만 그 나이 때 아이들인데요. 90% 이상이 봐요. 근데 걔네들이 봤다 그럴까요? 아니 안 봤다고 하겠죠. 안 봤다 그래요. 딱 잡아떼겠죠. 네. 이런 일들. 일상 속에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이제 우리 아이가 처음에 말을 못하고 이제 옹알옹알 거리다가 엄마 하고 뭐 밥, 아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다 이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말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말 대답한다. 그죠? 시키면 싫어.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싫어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할 거야. 뭐 그런 거. 네. 요즘에 좀 많이 들으시나 많이 보네요. 들어요. 네. 그러니까 자아가 생기면서 싫다, 내가 한다, 난 이게 좋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막 요구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 아이들이 그런 걸 발달이라고 하는데 이제 또 하나 싫은 것들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과 다른 말들을 들을 때 이제 엄마들은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벌써부터 나이도 얼마 안 된 놈이 이게 벌써부터 거짓말을 해? 이러면서 이제 큰 불안을 겪는다는 거죠. 어머 얘가 이러다가 나중에 커서까지 이런 사람으로 자라면 어떡하나. 근데 그건 대단한 착각이라고 캉리는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야, 그럼 거짓말은 인간의 그냥 본능인가 봐요. 뭐 감추고 발달에 싶고.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우리가 아이들이 거짓말 한다는 거 아무나 거짓말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나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캉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2가지의 능력이 필요하다. 거짓말의 능력이 필요한 능력이 필요한 그럼요. 거예요. 사기도 아무나 치나?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은요. 2세 이후에 2살 이후에 아이들이 이제 말을 투고 언어를 막 습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거짓말을 시작하기 하는데 4세 이후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거짓말을 우리 아이가 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라 그래요.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거짓말 자체가 옳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 어떤 거짓말은 배려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뭐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만약에 상가집에 가야 돼요. 네. 그런데 그날 내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몸이 뭐 힘들 수도 있고. 네, 그 공감 능력에 대해서 예전에 그 제임스 펠런 교수 이야기할 때 이 얘기를 나왔었어요. 실제 그 사람이 겪었던 건데, 나 귀찮아서 못 가겠다. 그 상주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못하죠. 솔직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조금 못 갈 것 같아. 일이 생겨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쵸. 그거는 내 자신을 보호하고 저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네. 물론 그것이 옳다고 보긴 힘들지만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네. 어떤 거짓말들은 상대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대부분의 거짓말이 그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 부모들은 굉장히 놀래고 또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믿고 네. 더 나아가서 이걸 이대로 두면 우리 아이는 큰일 날 거다라고 생각한다는데 캉리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가지의 능력이 있어야만 거짓말이 가능하다. 네. 첫 번째는 마인드 리딩 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숨기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엄마는
모를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인드 리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어설픈 아이들은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학교 가기 싫은 아이가 학교에 전화를 해서 선생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누가 학교에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른인 것처럼. 그래서 네, 오늘 저 철수는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갑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은 그럼 누구신가요? 네, 저는 제 아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 리딩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네. 거짓말을 하는 능력이 아직까지 부족한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정말 능력이 마인드 리딩 있는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네, 저는 철수 아빠입니다. 오늘 철수가 아파서 네. 학교를 못 갈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하고요. 네. 내일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죠. 그 보이스피싱 하시는 분들도 마인드 리딩 좀 떨어지세요. 많이 떨어지세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 검찰청인데요. 네. 그렇게 연락 오시잖아요. 네, 네. 그 두 번째 능력은 뭘까? 이렇게 보니까 자기 통제력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감정하고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표정 관리한다든지. 그렇죠. 네. 너 이 카드 봤니? 라고 물어볼 때 달달달달 떨면서 눈을 못 마주치고 막 빨개가지고 아니요 이러면 자기 통제력이 떨어지는 거죠. 약간 연기력이랑도 연결이 그렇죠. 될 수 있고. 네. 표정과 톤과 톤. 시선 처리 이런 아니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니요? 능청스럽게. 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어. 뭐 이렇게까지 자기 통제력, 자신의 감정이나 야.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만 이 거짓말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좋게 말하면 통제력, 안 좋게 말하면 능청스러움, 그럴 수 있죠. 연기력 이렇게. 네. 하지만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자 마인드 리딩과 자기 통제력,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은 살면서 되게 중요하죠. 그럼요.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보면 처음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축하할 일이라는 거예요. 야, 그것도 사회생활에 있어서 능력이니까요. 네네. 캉리는 그런 네.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거짓말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밖에 나가면 좀 걷다가 안아줘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아우 그쵸. 좀 걸어 그랬더니 얼굴을 막 오만상 찌그러면서 배 아파 엄마 배 아파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웃겨갖고 웃었거든요. 제가 저렇게 연기를 하다니 안아달라고. 아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 시작하는 걸 마음껏 축하해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들이 볼 때 이건 분명히 거짓말인데 그 아이한테는 진실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 그 이혼한 가정에서 일이었는데 어린 아이가 네. 그 아빠 집 엄마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아빠 집에만 갔다 오면 누가 이런 옷을 산 거야? 하면서 옷을 막 벗기고 이제 아빠 쪽에서 옷을 사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 뭐 했어? 밥 먹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햄버거 먹었어. 아유 그런 거 내가 사주지 말라니까 정말 그 인간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아이가 엄마가 그런 얘기만 하려고 하면 엄마 나 배 아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보면 분명히 아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 그 아이가 배 아픔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정서적인 어떤 불안이나 안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네. 아이의 신체로 가기 때문에 멀쩡하게 또 없어지거든요. 그럼 엄마는 얘가 거짓말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중요한 것은 네. 제가 생각할 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판단의 말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좀 뭘로 좀 전환해 볼 수 있을까? 어떤 말로? 그러면은 너 거짓말 하지 말랬지. 너 지금 방금 거짓말했지. 라는 말 우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 대신 지금 엄마가 알고 있는 일이랑 엄마가 알고 있는 사실이랑 네가 말하는 게 좀 달라. 그래서 엄마가 혼란스러운데 좀 엄마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볼래?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근데 거짓말이라는 말 자체에 벌써 길티가 있거든요. 네. 초등학교 한 1학년 혹은 어떤 유치원 죄책감? 아이만 해도 네. 너 거짓말은 나쁘다라는 걸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기저기서. 근데 애도 하고 엄마 아버지도 다 해요. 그리고 심지어 애도 엄마 아빠가 하는 걸 알아요. 네. 왜 언제 하느냐. 엄마 집에서 누워있다가 딱 시어머니가 전화 오거나 그러면 어머나 어머니 얘 좀 지금 설거지 좀 한다요. 어떻게 거짓말 하는지 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이라는 말은 아이들로 하여금 딱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아이가 호소하는 내용이 다르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전제로 놓고 네. 한번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너 거짓말 이렇게 단정 짓고 아이에게 죄책감을 막 주는 것 대신에 네. 어떻게 대화할 수 이야기해볼 있을지 것인가. 이야기해 줄 수 있을지 그거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아이도 거짓말을 조금 종종 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가 이제 그 학교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선생님이 그 집 아이가 누구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쓰레기통, 그러니까 교내 쓰레기통 있는 쪽에서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걔가 넘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아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해결은 잘했지만 어머니께서 그 집 아이한테 전화하셔서 그래도 죄송하다라는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일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얼른 전화를 이제 하기 전에 아이한테 한번 물어봤죠. 그때 네.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걔가 먼저 자기를 때렸기 때문에 자기도 막고 있을 수 없어서 때렸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엄마가 그 이야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오해는 푸셔야 되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쾌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아팠다면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또 제가 들은 이야기는 또 우리 아이도 맞았다고는 하더라. 그래서 다음번엔 아이들이 좀 사이좋게 놀 수 있게 지도하겠다 했더니 그 엄마가 네. 그런 줄은 몰랐다고. 그렇다면은 저도 알겠다고. 저도 저희 주의를 주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근데 한 30분도 안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학원 갔다 와서 다시 물어보니 자기 아이는 그 집 아이, 그러니까 제 아이를 때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땐 제 아이가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제 아이는 맞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아이 이야기를 믿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러고 나서 끊었어요. 좀 좋지 않게 끄는 거죠. 저도 좀 화가 찜찜하게.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자기 아들 얘기는 다 사실이고 우리 아들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였어요. 네. 아니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애가 엄마 나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할 게 있는데 엄마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용서해 준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나 그래가지고 요놈 진짜 자식. 그래서 야 그러면 너 아까 엄마가 전화하기 전에 얘기를 했었어야지 하면서 막 속으로 그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못 견디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네. 그래서 제가 우선은 평소에 뭐라 그랬냐면 거짓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때 저도 이런 걸 막 연습하고 배울 때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짓말은 엄마도 할 때가 있고 너도 할 때가 있을 거다. 그러나 그게 옳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나눈 것처럼 그걸 인해서 누군가는 억울할 수 있고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은 옳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용기를 내서 진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엄마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네 가지 프로세스는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 우리가 아이들의 발달의 거짓말은 캉리가 말한 것처럼 필요한 요소예요. 능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능력을 잘못 활용할 때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사실 경험한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너도 거짓말 할 수 있어.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얘기해줘야죠. 네. 그걸로 인해 누군가는 억울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 중요한 거는요. 자기 자신이 떳떳하질 못해요. 맞아요. 저희 아이도 그때 제가 그 엄마랑 막 옥신각신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용기를 내서 다시 말할 필요가 있다. 고백해도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네 번째 엄마 아버지는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네. 거짓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옳지가 않아. 첫 네. 번째는 네 자신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할 거야. 네가 좀 불편할 거야. 마음속으로 미안해지고. 네. 두 번째는 상대방이 힘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을 용기를 내서 다시 말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잘 도와줄게. 이 얘기를 해놓는다면 아이는 진실을 고백할 수 있죠. 네. 그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 도와주겠다고 했고 네. 제 아이는 저녁에 실제로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제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진짜 쉽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서 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낮에 저희 아이도 맞았다는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뭔데요? 이제 그 엄마 기분 나쁜 거예요.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전화했나. 그래서 우선 제 아이가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했어요. 제 아이가 거짓말했어요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제 아이가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맞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했어요. 그 아이가 아마도 저한테 혼날까봐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제가 그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웃으면서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이라도 얘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네. 풀렸죠. 저는 만약에 제가 그래 알았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건 중요한 거야 하고 끝내버렸다면 그 엄마한테 전화 안 왔다면 제 아이가 그거를 보지 못했다면 엄마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결국 그냥 거짓말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아이한테 용기 있게 진실을 고백하면 엄마가 도와줄게 했잖아요. 그럼 엄마도 용기 있게 고백을 해야죠. 엄마도 용기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거짓말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 그게 정말 이 아이 인생에 있어서 평생에 그렇죠? 네.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뢰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후로 제 아이가 거짓말을 잘 안 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나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선생님들의 피드백 중에 강점 중에 하나는 진실하다는 얘기는 꼭 들려요. 와. 물론 거짓말을 할 때도 있었겠지만 네. 그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초 체력을 하나 받았는데 그건 뭐냐면 학교에서 일반 중학교에서 보자면 그 벌점 받는 거예요. 네. 그 벌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뭐 운동장 30바퀴 뛰고 토끼띠 300번 하고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저희 학교는 PC방 금지 학교인데 한 친구가 PC방에 갔다 걸렸나 봐요. 근데 자기는 안 걸렸대요. 자기도 갔는데 자기가 고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갔다. 그래서 선생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좀 삭감해 줄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었다. 네, 자기가 친구들이 같이 가는 길에 자기도 좀 가고 싶어서 갔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저 PC방 다녀왔습니다. 기초체력 받을게요. 저는 본인이 어떤 질서와 규칙을 어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걸로 들렸어요. 멋있다. 네. 네. 정직함으로 인한 기쁨을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꼭 우리 엄마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그 캉리가 했던 얘기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네.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과 자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뜻이라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단지 그 자체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아이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나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상대에게도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르칠 때 너 엄마가 거짓말하지 말랬지. 너 오늘 혼 좀 나봐. 거짓말을 할수록 벌을 받거나 때린다면 아이들은 안전의 욕구가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더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욕구의 발달을 보면 내가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안전함을 느낄 때에 그 다음 욕구인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매슬로우라는 학자가 욕구 이론에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기본이 이제 생존의 욕구예요. 먹고 자는 거. 먹고 자고 싸고 아이들이 그걸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안전의 욕구가 되게 중요해요. 아동학대가 비극적인 이유는요. 엄마 아버지나 보호자로부터 아이들이 많이 맞게 되면 그 아이는 뭔가 배우고 성장하려는 욕구를 상실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너 공부 똑바로 안 해 하고 소리 지르고 때릴수록 아이는 수학이나 영어를 점점 더 틀려올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아다스기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도 많이 했었던 실수예요. 왜 이걸 또 틀렸어 하면서 막 야단치잖아요. 그거 실수할 확률이 또 높아져요. 그렇군요. 그리고 수학 가르칠 때 막 소리 지르면서 한번 가르쳐. 이거 당장 풀어봐. 애가 못 풀어요. 왜? 자기가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만 그 다음 욕구인 사회적인 욕구, 배우고 성장하고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맛보고 어딘가에 소속감을 느끼는 이런 사회적인 욕구들을 충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만약에 때려서 거짓말하는 걸 고치려고 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의 기술을 점점 더 늘려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아이가 거짓말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훈육할 것인가. 이 방송은 노트하시면서 듣고 또 듣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은 쌤이 너 거짓말하지 말랬지? 한번 해봐 주세요. 거짓말하지 말랬지? 네, 이게 첫 번째 목소리라면 자, 두 번째 목소리는 이겁니다. 엄마가 알고 있는 사실이랑 네가 이야기하는 게 달라. 그래서 엄마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이가 이제 스스로 진실을 고백했다면 그 후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고백해줘서 고맙다. 거짓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게 옳은 일은 아니야. 근데 용기를 내서 너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얘기해주면 엄마 아빠는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다음번에는 너가 솔직하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주면 좋겠다.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네. 저희가 좀 네이버 맘키즈랑 같이 컨텐츠를 같이 진행하는데요. 이 내용도 잘 정리해서 한번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쓰죠. 네. 한번 써야 되겠어요. 제가 교육했었던 그 지방의 한 중년 부장 남자분께서 아들을 많이 때리셨는데 왜 때렸나 했더니 아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제 교육을 들으시고 아, 우리 아들이 나한테 자꾸 거짓말하는 게 저 안전이라는 요구가 걸려서였구나. 그래서 왜 또 공부 똑바로 안 하냐 할 때 성적표를 자꾸 숨기고 공부를 더 성적이 오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이었을 수 있겠구나 해서 결심을 하셨대요. 내 다시는 너 안 때린다. 그러면서 물어보셨대요. 아들아, 네 가슴 안에 뭐 있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맺힌 거 있냐라는 투박한 표현인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예, 아버지, 저 이 가슴 안에 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맺혔겠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요. 저는 치유와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제 아들 관계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모두의 마음이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아이들 대할 때 아, 얘가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을 때 잠깐만 와봐. 엄마가 알고 있는 거랑 네가 말하는 게 좀 달라. 엄마가 진실을 듣고 싶어. 얘기해 줄래? 얘기해 주면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아이 위에 아이가 마음을 읽는다면 저희도 그 위에서 아이의 마음을 더 읽어주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주간도 기쁜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주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처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